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조준호입니다. 네. 오늘은 뭐 얘기하기로 했죠? 오늘 또 랜선 상담소에 이렇게 질문글이 올라왔는데 네.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자기 이제 애들 뭐 키우는 과정 속에서 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런 내용들을 좀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 친구 이야기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축구 선수를 꿈꾸는 남자입니다. 현재 11살인데 주 6회 4시간 이상 운동을 많이 합니다. 특히 땀이 많이 난다고 하네요. 흔한 비염이라도 아이가 코 피부가 헐고 딱지가 앉을 만큼 코를 자주 긁고 또 잡아당기고 몇 달 전부터는 목에 이물감으로 크크하고 자꾸 가래를 올리고 소리를 낼 정도입니다. 플라스틱 용기, 캔 음료, 콩, 밀가루 등은 피하고 있고 나름 비타민C, 철분, 요오드, 멀티미네랄 등 먹이고 있는데 나아질 기미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합니다. 흐르는 콧물, 아침 밤에 재채기, 코막힘으로 인한 구취가 있고 장 상태는 매일 응가를 하고 가끔 토끼똥이지만 바나나 모양이 많고요. 잠은 평균 11시부터 8시까지 잡니다. 우유도 안 먹이고 요거트도 안 먹이고 요거트는 먹이군요. 요거트, 버터 모두 유기농 원유로 된 것을 먹입니다. 나름 노력 중인데 결과가 없어서 매우 속상하답니다. 네. 이런 증상이 좀 오래됐나 봐요. 그죠? 그죠? 네, 나름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네. 없다고 하시는 걸 보니까 네.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제일 답답한 문제잖아요. 애들이 그렇죠. 아픈 거. 네. 이런 게 꼭 해결이 잘 돼야 되는데 사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뭔가 접촉을 할 때도 이게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뭐 기구를 써서 사용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감기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줄었다 그래요. 그렇죠. 뭐 안과도 뭐 결막염 환자 이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증상들이 계속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게 쭉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점막 손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콧물, 재채기, 코막힘 뭐 이런 것들이 다 코 점막의 문제잖아요. 네네. 코 점막이 계속 손상이 돼 있는데 이게 회복이 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점막은 물론 뭐 코가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서 그런 거지. 제일 첫 번째는 장 점막이 제일 첫 번째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장 점막은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점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장, 소장, 대장을 다 포함해서 장 점막인데 이게 두 번째 점막이 넓은 부위가 폐 점막이에요. 그래서 장 점막이 망가지면 폐 점막이 망가지게 되고 그러면 방어 체계가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연이어서 눈 점막, 코 점막, 입 점막, 그다음에 질 점막, 뭐 방광 점막 이런 축축하고 미끌미끌한 부위가 다 연이어서 손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나라 경기도 안 좋고 뭐 네.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게 비염이 있고 코 점막이 망가졌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이제 의심해봐야 될 게 장 점막은 괜찮은가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확인해봐야 되겠죠. 네. 그죠? 이게 매일 응가도 하고 가끔 토끼똥이지만 바나나 모양이 많고 이건 다 좋은 변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변 상태가 좋고 이게 배변 습관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실제로 뭐 우리가 만성 알러지 검사를 해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증상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확실히 많이 나오지만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병원까지 찾아오도록 뭔가 내 몸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장 점막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여기 애들은 그런 검사들을 한번 해보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그죠? 네네. 네. 그리고 또 뭐 어떤 검사가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이분을 보면, 그러니까 이 친구를 보면 일단 뭔가 손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상이 자꾸 여기가 처음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자꾸 이제 손이 가겠죠. 그러니까 그쵸. 이제 자꾸 하고 파고 닦아내고 음. 자꾸 풀면서 그런 압력에 의한 손상들. 거기다가 예를 들면 비염이 있다고 하면 어떤 알레르기 물질들 이런 것 때문에 점막이 손상이 되는데 누구나 점막은 손상이 됩니다. 그렇죠. 반면에 우리 몸에는 정상으로 되돌리려는 이런 방어 체계라든지 회복력들이 있는 거죠.
결국 손상과 이 회복의 지금 균형이 깨진 상태. 즉 손상의 힘이 더 강한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 회복력을 회복되기 전에 손상이 또 계속된다. 손상이 돼. 빨리 빠른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회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혈액 순환에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그 혈액 순환을 통해서 필요한 영양 요소, 그다음 면역 인자들, 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산소들을 보내 가지고 그 문제점들을 바로바로 해결해 줘야 되는데 혈액 손상에 이상이 온 것 같아요. 그럼 혈액 손상이 우리가 말하면 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처럼 진짜 병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기능적으로 문제가 된 경우에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 나타나는 증상 자체가 얼굴 쪽에 많은 거죠. 네. 말하자면 콧물, 뭐 재채기, 뭐 코막힘, 뭐 구취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얼굴 쪽, 특히 이런 두경부 쪽으로 가는 혈액 손상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죠. 두경부 쪽으로 가는 혈액 손상은 누가 지휘를 하느냐?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율신경이 등에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운동을 하고 좋은 자세로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전 척추, 전체 척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목 자세나 등 자세가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게 혈액이 가려면 혈관을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심장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머리 쪽으로 혈액을 보내주려면 결국은 등을 타고 목을 타고 가야지 되고 네네. 또 앞쪽으로는 이 목 앞쪽을 통해서 우리가 경동맥이라고 하죠. 네. 경동맥을 통해서 이제 가야지 되는데 거기 경로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맞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경이 뭐 목이랑 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도록 만드는 척추 때문에 경로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네. 이런 얘기죠, 네.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결국에 뭐를 봐야 되냐면 자꾸 염증이 생기는 형태인데요. 염증의 또 핵심은 산화 스트레스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런 활성산소 때문에 염증 반응이 생기고 그 염증 반응 때문에 회복력이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를 보면 지금 주 6회 운동을 하고 있어요. 네. 주 6회 하루에 4시간 이상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운동 또한 이런 몸을 녹슬게 하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전체적인 근골격계가 안정화돼 있고 이 내부의 시스템인 혈액순환, 뭐 호흡, 장관의 해독 능력들이 좋은 상태에서 많은 운동을 해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이겨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친구가 운동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력 이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결국 그런 것들은 활성산소를 과도하게 만들어내고 그 활성산소가 원래 문제가 됐던 것, 또 처음부터 취약했던 것에 자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활성산소 항산화력 검사도 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구취가 난다. 네. 이러면 우리가 보통은 만성염증은 흔적 없이 염증이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염증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생기면 뭐 여기에 고름이 생겼다. 그러면 네.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 있을 텐데 만성염증은 그런 거랑 좀 다르다는 거죠. 근데 구취 정도가 생기면 뭐 우리가 부비동염, 그러니까 흔히 뭐 축농증이라고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은 혹시 의심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부비동염뿐만 아니라 이제 위쪽에서 내려가는 경로를 한번 쫙 살펴봐야 되는데 네. 일단 코에서는 누구나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의 그런 성분들이 넘어갑니다. 뭐를 하고 넘어가냐면 코를 청소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많이 넘어가요? 네, 오.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하는 거 과정은 호흡에는 여러 가지 뭐 저기 뭐지 먼지부터 병균, 세균, 그렇죠. 안 좋은 거, 알레르기 원인 물질들 이런 것들이 코 음. 점막에 묻는데 그런 것들을 이런 그 분비물을 통해서 뒤쪽으로 씻어서 넘기는 기능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입으로 누구나 뱉어낸 게 아니라 꿀꺽 삼킵니다. 네. 꿀꺽 삼키면 장에서 위장, 특히 강력한 위산으로 그런 것들을 강력히 녹여버려야 되는데 위장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그런 것들이 살균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장 내 미생물 불균형을 만들고 그 장 내 미생물 불균형이 장 상태를 안 좋게 만들어서 면역 반응들을 더욱더 심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결국은 또 장으로 네. 갔는데 이
이 어머니도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용기, 캔 음료, 뭐 이 플라스틱 용기나 캔 음료는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을 좀 줄여보고자 노력을 하시는 네. 거잖아요. 특히나 캔 음료들은 탄산 음료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이제 당이 많은 음식 이런 것들도 좀 피하고 있고, 또 밀가루는 당연히 뭐 안 좋다고 많이 들으셨을 테고, 또 콩도 이런 알러지가 있는 애들이 많으니까 이게 잘 피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항산화 효과가 있는 비타민 C도 A치고는 좀 많이 먹는 거죠. 2000mg이면은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요드가 점막을 복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지거든요. 네. 그리고 멀티 미네랄도 이건 이제 장 세포를 이제 순환을 대사를 조금 더 빨리 해주고 회복을 하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큰 빈틈을 제대로 못 찾았다. 못 찾은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찾아볼 필요가 있고, 물론 성장기에 있으니까 철분이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과도한 철분도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데 또 기여를 하잖아요. 네네. 또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면 철분이 있는 경우에 이게 더 폭발적으로 염증 반응을 확 일으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철분을 꼭 먹어야 되는 상태인지 아닌지도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하면 물론 이렇게 머리에서 지금 특히 땀이 많이 난다고 하는데, 과도하게 하는 경우에는 탈수도 좀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점막이 축축하고 젖어 있어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자꾸 안 되면 축축하고 젖어 있는 그런 기능이 상실되면서 점액 자체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점막 세포에서 신경 반응이 알러지를 계속 유도하도록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층이 두꺼워야 여기에서 뭐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앉으면 반응을 덜 하게 될 텐데 이게 줄어들어 버리니까 축축하고 젖어 있는 것 같지만 알러지 반응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탈수 교정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해야지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탈수 그러면 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만 마시면 탈수는 교정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물이 내 몸에 남아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남아 있지 않는 상태에서 물을 계속 마셔봤자 우리가 샤워하면서 물 쓰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네. 결국 물이 다 흘러나가 버리고 내 몸에 남아 있는 물은 없기 때문에 얘가 얼마만큼 탈수가 있는지, 왜 탈수가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꼭 알아보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죠? 근데 다행인 거는 애들은 이런 뭐 영양제들을 뭐 이렇게 철저하게 다 먹이지 않아도 음식만 잘 조절하면 회복이 굉장히 빠르게 네네. 되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장에 어떤 균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겠지만, 어떤 음식이 우리 애의 장 점막, 그다음에 뭐 코 점막 이런 것들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이 친구를 조금 좋게 만들려면 실제로 객관적으로 탈수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보고, 그렇죠. 두 번째, 이 혈액 순환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혹시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없는지 두 번째 점검을 하시고, 세 번째, 만성적으로 나도 모른 채 염증이 생기게 되는 음식물 알레르기 검사를 꼭 해보셔서 객관적으로 문제가 되는 식재료들을 빼주면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서 관리를 조금 더 해보고, 네.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영양제를 어떤 걸 좀 더 먹여야 될 먹어야지. 건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아기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애들 소아의 경우에는 무조건 음식부터 먼저 가려 먹고, 그 다음에 안 될 경우에 적절한 영양제를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그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이 이제 질문으로 올라왔는데 이 글로 다 쓰려니까 사실 힘들어서 지금 이제 영상으로 찍었는데, 이 아이한테 그리고 엄마한테 꼭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애도 비슷하다, 아니면 나도 증상이 비슷하다, 이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텐데요.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도움을 줄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영상을 꼭 전달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